예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그 인건비를 FM대로 정부에 반영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. 왜 그러냐 하니까 일하시는 분이 이제 사대 보험료 없이 그냥 약정한 급여를 다 받기를 원합니다. 그래서 뭐 사대 보험료 떼버리면은 거의 뭐 10% 넘게 이제 자기가 못 받으니까 사대 보험료 없이 다 지급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러면 근로자 부담분까지 다 자기가 부담하고 이거를 인건비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, 안 그러면 이제 사대 보험료를 아까우니까 그걸 안 하고 사대 보험료를 안 내고 그 대신 뭐 당연히 인건비도 계상을 못 하죠.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자기가 소득 금액이 높아지니까 사업 소득 금액 그럼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. 그러면은 이게 뭐 소득세가 많을지 안 그러면 사대 보험료가 많을지 그걸 비교해보고 그걸 결정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음식점업을 기준으로 했고요. 급여가 200만 원일 때 뭐 요거는 상관없이 요율이 국민연금은 사업주 4.5, 근로자 4.5 해서 합계 9%가 되고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 포함해서 사업주 3.5, 근로자 똑같이 해가지고 7% 정도. 고용보험은 뭐 실업급여분에 대해서는 뭐 사업주 0.8, 근로자 0.8, 고용 안정 지급 능력 개발은 사업주만 0.25. 그리고 산재보험은 음식점 기준으로 했을 때 0.8%가 됩니다. 요거는 이제 업종별로 이 요율이 다 다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쭉 합계가 이렇게 나오고 토탈 해보니까 한 18%, 20%에 조금 못 미칩니다. 그래서 근로자가 이제 2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토탈 보험료는 한 37만 3천 원이 나옵니다.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근로자가 한 8.8% 부담해야 되고 사업주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근로자분까지 다 포함해서 37만 원을 매월 내고 200만 원을 인건비로 계상하려고 하니까 이 37만 원이 부담된다는 거죠. 그래서 37만 원 이거 아끼는 대신에 200만 원 인건비로 안 넣으면은 내 종합소득 금액이 200만 원이 늘잖아요. 그러면 200만 원이 늘었으면은 내가 종합소득세 과표 구간이 막 한 2억이라고 봤을 때는 주민세 포함해서 세금이 41.8%가 걸립니다. 그러면 이제 83만 6천 원이 나옵니다. 아까 200만 원 248 해가지고 83만 6천 원. 그러면은 83만 6천 원을 세이브 하는 게 낫죠. 그러니까 인건비를 계상하는 게 더 낫다는 결론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37만 원 3천 원이 오히려 돈이 나가기는 하지만은 83만 6천 원을 아끼는 게 46만 2천 원만큼 이익입니다.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계산하면은 이제 인건비를 100% 계상하고 뭐 사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게 나은데 이 사업자분이 이제 신규로 개업하면서 이제 고용 인원이 5명, 최하 5명 이상입니다. 5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고용 정대세액이 이제 수도권에서 700만 원입니다. 1인당. 그래서 5명만 해도 5, 7, 35, 3,500이 세액 공제가 됩니다. 그래서 가세표준이 2억이라고 했을 때 소득세율이 38%면은 소득세가 5,660이 나오는데 그래서 고용정대세액 3,500을 빼버리면은 납부할 세금은 이제 2,160만 원밖에 안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뭐 고용정대세액이 뭐 4천만 원, 5천만 원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최저한세라는 게 있습니다. 산출세액의 이제 4.5%만큼은 세액 공제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요것만큼은 내놔라는 거예요.
그래서 원래는 이제 2,160만 원만 내면 되는데 2,247만 원 내놔야 돼요. 그래서 뭐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실제적으로 요 아까 계산할 때는 이 세율이 41.8%로 했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실효되는 세율이 한 11%밖에 안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걸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. 아까 전에 요 세액 공제가 없을 때는 당연히 요 100% 인건비 계산하는 게 맞은데, 근데 실제로는 납부하는 세금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 세율 자체를 이거로 할 게 아니라 11%로 해야 되겠죠. 요 2억에 대한 2,200 내는 거. 그렇게 되면은 이게 11%고 뭐 200에 한 20몇만 원만 납부하는 게 됩니다. 소득세는. 그러면은 20만 원이 적죠. 이게 건강보험료 부담이 많고, 이 보험료, 뭐 4대 보험. 그럼 4대 보험을 아끼는 게 유리하다 이겁니다. 그러면 인건비를 그냥 누락하고, 4대 보험료도 뭐 줄이고, 그렇게 결론이 나오는데, 근데 이제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. 왜 그러냐 하면은, 근데 어차피 이걸 그걸 이제 요거는 11%니까 뭐 한 22만 원만 실제로 이제 요 감면이나 세액 공제를 고려하면 11%밖에 안 되는데 18%니까 이걸 줄이는 게 낫다 이겁니다. 근데 그래 하려고 이제 200만 원을 줄였다 이겁니다. 37만 원도 아끼고. 그러면 내가 요 소득 금액이 200만 원 증가되는 거예요. 소득 금액이. 그 소득세는 뭐 아까 이 감면 고려하면은 훨씬 22만 원 많으니까 뭐 소득세가 적은 거는 맞는데 이 결론에 어떻게 이게 직장 가입자 이제 사업주가 밑에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은 직장 가입자가 되고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 그러니까 200만 원 누락하니까 내 소득 금액이 사업자의 그 소득 금액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니까 이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 증가하는 거예요. 그러면 요거 이제 9%하고 7%가 되는 거죠. 그럼 요 합하면 16%. 그럼 여기 실효세율을 아까 11%라 했는데 11%가 아니라 이게 11% 더하기 이거 두 개 더하면 16%잖아요. 그러면 27%가 부담하는 거예요. 결국 이제 요 사업자의 건강보험료하고 합치면은. 그러면은 27%하고 18%하고 하면은 27%를 줄이는 게 낫죠. 그러니까 요걸 부담하는 게 더 낫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결론이 누락한 인건비만큼 결국 사업자의 소득 금액이 증가하므로 그에 대한 사업자의 그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담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FM대로 결론은 이제 FM대로 인건비 신고하는 게 낫다. 4대 보험 다 부담하고. 결국 그런데 이제 아까 요 실효세율이 11%고 요 건강보험료는 이제 사업주가 추가를 하니까 그러면 한 11%하고 7하면 18%가 되죠. 그렇게 하면 거의 똔똔이 되는데,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 이걸 저축한다 생각하면은 거의 똔똔이 됩니다. 국민연금을. 근데 국민연금을 저축을 한다 하더라도 이 소득세는 당장 내놔야 되잖아요. 소득세 당장 내놔야 되고 이 사업자가 이 소득 금액이 증가함으로써 추가로 그 직장 가입자로서 추가로 내야 되는 거 매월 나가는데 저축하는 것보다는 지금 아끼는 게 훨씬 낫죠.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하면은 FM대로 하시는 게 낫다. 세액 공제를 감안한 실효세율이 11%고 어차피 이 소득금액 증가한 거에 대해서 사업주 자신의 소득금액이 증가해가지고 요 국민연금하고 건강을 그러니까 이거는 빼나 안 빼나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제 사업장의 비용으로 하면서 이제 내 소득금액에서 빠지고
요걸 안 넣으면 결국 내 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거예요. 그래 소득금액 증가하면 내가 또 이거 다 물어야 되는데, 그러니까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겁니다. FM대로 넣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또 이걸 넣으면은 이제 또 지원금이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 해가지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일정 지원금이 나오고, 또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해서 그것도 나옵니다. 그런데 두루누리 보험은 이제 9인 이하 사업장만 해당되고, 근데 저희 업체 같은 경우에는 9인이 넘어가지고 두루누리고는 뭐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보이고, 근데 일자리 안정자금은 뭐 인원수에 관계없이, 고용하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지원되니까, 그것도 뭐 한 13만 5인 이상 사업장은 13만 원 1인당. 그렇게 되면은 뭐 또 요것도 상쇄할 수 있으니까, 그리고 뭐 아까 요 고용 정대세액도 뭐 당연히 받을 수 있고, 물론 다는 못 받아서 그게 좀 재산세 때문에 다 못 받으면서 좀 한계가 있지만은, 어쨌든 결론은 원칙대로 신고하고, 인건비 신고하고 4대 보험료를 뭐 다 부담하는 게 여러 가지 뭐로 다 유리하다,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. 이상 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, 예, 감사합니다.